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화창한 일요일 오후. 그러나 이제 해가 떠서 화창하긴 한데 좀 춥죠. 예, 좀 춥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또 잠깐 쉬시면서 한번 보시라고, 네, 한번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하고 그 다음 주 정도까지, 특히 다음 주에 좀 시세를 좀 줄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힘이 응축해 있던 주식들이 좀 갈 주식들이 있어서 어 조금 집중을 해야 돼요, 다음 주는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그 기본적인 주식의 그 원리 중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얘기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이 주식은 유기체이다, 유기체. 유기체이다. 유기체라는 건 뭐죠? 이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여자의 마음도 그렇지만 뭐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겠죠. 특히 뭐 남녀가 차이가 없겠고 마음이 이렇게 그때그때 막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변덕을 부릴 때도 있거든요.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예측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돼요. 그런데 장이 열리면 이 대응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 대응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을 해야죠. 자기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픽스된 공식이나 뭔가 픽스된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걸 풀면은 언젠가 크게 당해요. 주식은 계속 뭔가 이렇게 진화를 하죠, 진화. 아는 방법을 뭐 이렇게 뭔가 어떤 방법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주식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몇 번은 통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고요. 사람들한테 그 방식이 읽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갈까 하다가 이제 꼬꾸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쫙 올렸다 또 꼬꾸라지려고 그러는데 나는 경기가 계속 좋아진다고 계속 뭐 상방을 외친다. 이 바보예요, 바보. 시장은 이제 다 죽어서 쌍봉을 만들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계속 경기가 좋아진다고 상방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그 생각에 합리화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 시장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갈래다가 나 이렇게 갈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합 시황을 보면서 제가 종합 시황을 가끔 해드리는데 아마 제가 그 9월 달인가 10월 달부터 이제 제가 현금 확보를 하라고 그랬던 게 말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제가 이제 이 차트,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요게 언제죠? 요게 분명히 요 전까지는 코스피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타점에서 요걸 뚫면서 야리끼리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타점을 뚫었죠. 완전히 대세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를 엄청난 시그널을 이때 보여준 거예요. 이때 이거 뚫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11월이죠. 11월. 예, 11월부터 11월, 12월. 11월부터 이 뚫으면서 11월부터 저도 전액 주식으로 들어갔어요. 주식으로 올인했다고요. 올인. 이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수렴할 줄 알았는데 수렴을 이렇게 할까 말까 했어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때 현금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11월 달에 이 부분, 이 뚫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액 주식으로 바꿨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막 종목들을 막 알리기 시작하고 좀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신고가를 이렇게 한번 뚫었었다는 거는 최소한 뭐 15%에서 신고가 대비 15%에서 한 30%까지는 위로 갈 상승을 하겠다라는 그 시장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경기는 개판이고 실물 경제도 개판이지만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지금 유동성이든 뭐든 해서 자산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니까 주가도 그런 개념으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거죠.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도 그냥 막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이면서 이런 거를 즐기자 이거죠.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알리고 긴 하락이 나와서 장기 불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후의 얘기라는 거지, 이후에. 지금은 한 여기쯤 달려간다고 봐요, 저는. 한 대충 여기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먹자는 거예요, 이 구간을 먹자는 거예요, 이 구간. 그럼 먹다가 보따리만 싸놓으면 돼요. 전 항상 보따리를 싸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이 고점이 왔다 싶으면, 저도 정확히 예측은 안 되는데, 왔다 싶으면 그냥 다 매도 때리면 돼요. 단순한 거예요. 매도 때리면 마이너스 한 10% 정도 예상해요. 그전에만 많이 먹어두면 돼요. 마이너스 하루 10% 정도. 적으면 5%, 빨리 털면 한 2, 3%. 예, 그 정도겠죠. 근데 한 5% 이상은 이날 하루 다 먹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뭐, 요거 데미지 각오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인 주식에. 그렇지만 저도 뭐 길게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쭉 얘기를 하면 그 한마디로 주가를 떨어뜨릴 요인들을 저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번 모아서 방송을 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거 지금 뭐 꺼내면 또 엄청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닫겠습니다. 상승장에. 그러면 이 차트가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 같은 경우 조금 계속 올리죠. 12월 달도. 12월 달도 여긴가 어디까지 가겠죠. 그러면 이제 1월 달에는 이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이 5일선과 이 5일선과 한 5일선이 한 이쯤 올라가 있겠죠. 이 5일선과 이격이 이게 이제 너무 커진다는 거죠. 이격이 커지죠? 많이 커질 거예요. 1월 달도 상승을 하면 그럼 1월 달에 이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누를 수가 있다. 이게 누를 건지 뭐 완전히 이때부터 폭락할 건지 몰라요. 하여튼 누를 거예요. 1월 달에는 어느 시기가 되면 좀 한 이쯤에서 누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좀 쫓아오게 해야죠. 5일선과 이격이 이게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안 누를 것 같은데 1월 달에는 12월에도 뭐 말일에 누를 수도 있겠죠. 많이 올라가면. 근데 1월 달에는 이제 이 코스피가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조정이 진짜 조정일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일지는 모른다. 근데 처음 오는 거는 저는 이제 조정일 확률이 높다. 어쨌든 이 대세 하락은 우리가 예측 못할 때 바람비가 스며들듯이 살살 오다가 이렇게 쭉 또 올렸다가 쭉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거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월 달엔 좀 더 올리면 이제 이격을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확률이 높겠죠, 코스피가. 뭐 코스닥도 보나 마나 똑같아요. 뭐 코스닥은 안 보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꼭 이 종목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종목 5개만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5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댓글 하나를 좀 보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게 4일 전에 얘기를 했어요. 예. 원풍물산 미국 투자회사 렐마다 차트 수상합니다. 오늘 밤 기대해 봅니다. 하고 뭐 금요일날 렐마다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죠, 이거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커뮤니티에 어제 좀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한번 판단을 좀 해보세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호자두지 호자두지라고 이분이 있어요. 호자두지.
그런데 뭐, 네,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뭔가 이제 그 충고인지 뭐 하여튼 이런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냥 한번 판단을 서로 해보자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금요일 밤 렐마다가 3.5% 하락, 시간에 4.7% 하락. 자꾸 렐마다랑 엮지 마세요. 기존 주주 열받습니다. 차라리 렐마다를 사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어요. 그래서 뭐 저도 주주인데 어차피 원품물산은 뭐 제 판단에 이제 렐마다하고 그 LED에 투자한 그 회사 지금 신설법인을 또 만들었죠. 예, 그 두 가지 재료로 지금 주가가 그나마 2,000원대 후반을 유지하는 건데,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어, 뭘 얘기하죠? 못 파는 거를 얘기할까요? 이 회사가 넬마다의 이제 직원을 한 명을 파견해 놨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넬마다 얘기는 안 할 수 있죠. 근데 이 회사는 투자 회사로 바뀌면서 이제 뭐 제약과 LED 관련된 그런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님은 제발 오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KBS 공영방송도 아니고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한 1700, 지금 30명 정도 돼요. 갑자기 좀 늘었어요. 구독자가 1730명이 되는 이제 학고 방송, 학급발이 방송인데 굳이 제 방송을 왜 봐야 하죠? 제가 뭐 원품물산을 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KBS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보니까 뭐 그렇다 하시는데 이건 그냥 찾아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그리고 구독은 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저하고 결이 안 맞는 분들은 이 강제로 이렇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요. 구글에. 제가 기능을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서 들어오시는 건데 왜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어차피 몇 명 많이 안 봐요. 그리고 제 의견을 얘기하는 이건 엄연히 개인 방송입니다. 왜 선을 넘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6시간 후에 이제 그럼 원품물산을 올리지 마세요. 몇 년째 물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랩마다로 엮는 거 보면 우라통이 침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분이 원하는 거 이제 원품물산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는 방송 보는 중에 원품물산 주주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뭐 어떻게 샀던 해서 뭐 그렇게 있겠죠? 그러면 댓글로다가 앞으로 원품물산을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렐마다 얘기하는 것 때문에 싫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올라온다면 제가 원품물산을 이제 취급을 안 하는 게 맞겠죠. 특히 렐마다 얘기는 안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제가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종목은 다른 걸 올리면 돼요. 다른 것도 제가 강조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유난히 이번 주에 이 원품물산의 호자두지님, 물론 뭐 이 필명이야 뭐 바꿔서 또 들어올 수는 있는데 뭐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이제 원품물산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네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품물산을 갖고 계신 여기 그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올리지 말아라, 분석하지 말아라, 개똥 같다 이제 그러면 안 올리겠습니다. 원품물산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뭐안 올려야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지금도 원품물산을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저도 주주예요. 오래된 주주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지인 찬스를 써서 월요일 날 어떻게 조금 더 사야 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원품물산 여기다 안 올려도 돼요. 어차피 수익만 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분의 호자두지님의 말이 네, 맞는 것 같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어떻게 조금 더 한번 월요일날 좀 구해서 그냥 매수를 할게요. 그 호자두지님의 말이 저는 참 그냥 모르겠어요. 그 그냥 더 매수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데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원품물산 이제 내일마다 얘기는 안 합니다. 이제 원품물산 차트만 얘기할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항상 저는 그냥 이것만 얘기하죠. 요거 이상을 찍는다. 예, 요거 이상 찍는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이것만 계속. 예, 요거 이상을 찍는다. 예, 요거예요. 요것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 좀 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신설법인을 보시면요. 2020년 5월 29일 DM 마이크로라고 나오죠. DM 마이크로. 예, 이두식이라고 나오죠. 이두식. 예, 발간 다이오드 LED 및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해서 테헤란 강남대로에 뭐 했나 봐요. 이 이두식이라는 분은 누구죠? 이두식. 이두식이 원품물산 사장이잖아요. 원품물산 사장이고 아버지가 이원식이신가? 그렇죠. 나이가 많으세요. 이두식이시라는 분도 6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뭐 회장님이신데 80세가 넘으셨죠. 네. 근데 이제 DM 마이크로라는 회사를 5월 29일에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썬다이오드 회사가 이제 이름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2007년인가요? 8년에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뭔가가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뭔가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제조 및 판매업 한다고 그러죠. 디스플레이, LED, 발광 다이오드. 그런데 지금 그래서 뭐 그 미국의 렐마다 뭐 투자랑 그리고 이제 이 DM 마이크로 이게 이제 썬다이오드 뭐 태양전지 이제 그거에서 이제 태양전지를 하다가 이제 뭐 발광 다이오드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신사업이 한 11월쯤에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12월에 또 안 나갔고 뭐 지금 요번 달 말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는 왠지 1월이나 2월 이때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5월 달에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상장법인 회사 사장인데 이걸 5월 29일 날 했으면 적어도 올해 안에 뭔가 자회사로 뭐 하든 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발표를 하고 그래야죠. 조그만 그 법인체나 뭐 구멍가게를 차려도 사람들한테 이제 좀 뭐야 그 화환도 받고 뭐 개업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알리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근데 법인을 만들어 놓고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음흉하지 않아요? 네. 이런 거 5월 달에 했으면 올해 안에 뭔가 얘기를 해야죠. 상장법인 사장이 뭐 뒤로 이렇게 따로 자회사 해갖고 뭐 따로 주머니 차려고 그러는 건가? 회사 돈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두식이라는 이 사장의 뭔가 이렇게 시기를 맞추면서 뭔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게 좀 안 좋은 면이죠. 그렇죠? 예, 좀 투명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의외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재료를 기다리는 것도 크죠, 이게. 네? 뭐 하겠죠? 네, 뭐 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넬마다를 강조하지 않고 BM 마이크로를 좀 얘기해 봤습니다. 감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원품물산은 그 차트 한번 좀 더 봐드릴까요?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원품물산에서 이 일봉을 보시면요. 사실은 보십시오. 이만큼 올렸죠? 그럼 이만큼 내리죠? 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대칭 원리를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대체로 이 상승과 조정을 줄 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만큼 올렸죠? 그럼 이제 요만큼 끝내야 되는데. 보세요.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밀었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뭐라 그럴까, 짝, 짝다리가 아니라 뭐랄까, 이렇게 한쪽 다리를 쭉 뻗은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조정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면 대칭 원리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되죠.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의 의미. 그러다 이제 이렇게 살짝 올려놨어요, 지금. 위에 매물이 없죠? 매물이 없게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길게 뺀 의미는. 이런 조정을 길게 준 거죠. 네, 길게 준 거예요. 사실은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속된 말로 이제 대가리에 쥐가 나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주면. 그죠? 네, 조정을 길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 말랬는데 마지막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 날 이제 주가를 보겠지만 금요일 날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압박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이렇게 좀 안 올렸으면 하는 얘기를 하셔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렐마다 얘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DM 마이크로, DM 그 마이크로를 중심으로 올렸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네요. 네, 그래서 원풍물산을 다음 주에 한번 좀 추천합니다. 예. 다음에 만약에 오른다면 그때 얘기할게요. 이제 그만 얘기합니다. 네. 조정이 좀 길었어요. 아, 이 왜 이렇게 길지? 참 희한하네. 희한해. 네, 주식을 잘 뭐 하지는 못하는 학고 방송 기획팀입니다. 어떻게 이것저것 창업 방송 하다가 콘텐츠가 없어서 주식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한 2,000명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뭐 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많아져봤자 좋지도 않고요. 왜냐면 많아지면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예. 항상 그래요. 사람이 모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미래의 ING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주봉의 뭐 이런 모습을 그려드렸어요. 예. 아주 제가 이걸 인콘이 아니죠. AB 프로바이오를 이제 누군가 관리하고 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미래 ING도 다음 주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미래 ING고요. 뭐 미래 ING도 또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지 말아라 그러면 또 한번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안 올리겠습니다. 미래 ING였습니다. 네, 대성 엘텍이죠. 네, 대성 엘텍도 그 보시면은 이제 저번 주에 이게 하나 솟았죠. 네, 그래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솟은 게.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끝이 났는데 한번 일봉, 주봉, 월봉 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도 하나 났죠? 기사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대성엘텍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의 강화. 2017년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국제과제 주관사로 선정,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인 ADR 기술 개발을 진행. 네? 그래서 뭐 ADR 데이터의 조작 및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공동 참여 기관은 현대모비스, 세코닉스, 베라시스, 전자부품 연구원입니다. 솔직히 대성 혜택을 빼곤 다 빵빵한 회사네요. 이런 걸로도 최소한 한 집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이걸로 간다면 뭐 매각을 내년 이제 1월 14일까지 이제 매각 여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기 시세로 한 1,000원 집회를 잠깐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르죠. 시세를 더 주면. 어쨌든 매각이 나와야지 대세 큰 상승이 옵니다. 대성 혜택은. 네, 대성 혜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좀 집중해 보세요. 네, KPTU입니다. KPTU도 엄청 저평가돼 있죠. 시총이 2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동아줄을 만든다. 동아줄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얘기했죠? 네, KPTU 지금 280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유한 유가증권이 이제 600억이 넘죠. 그 600억이 알루코의 지분 20%입니다. 알루코는 핫하죠. 네, KPTU였습니다. 다음 주에 KPTU도 지금 제가 5개 종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은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잘 찍으셔야 돼요. 예, 오르비텍 있습니다. 오르비텍. 원전 관련, 해체 관련주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러죠. 차트 좋습니다. 다음 주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르비텍은 제가 간단히 얘기했죠. 제2의 넵툰이다. 넵툰하고 재료가 똑같다고 그랬죠? 넵툰하고 왜 똑같죠? 넵툰도 그 총싸움하는 그 회사, 그 상장한 회사, 그 회사의 지분 1% 내외를 갖고 있었죠. 오르비텍도 1%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 회사가 뭐죠? SD 바이오, SD 바이오, 바이오 그 센서 이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상장 회사 중에 갖고 있는 회사가 오르비텍밖에 없죠.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이 뭐야 지금 그 진단키트 업체인 이제 시젠보다 영업이익은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영업이익이 거의 한 800억인가? 엄청나죠? 예. 진단키트로. 이게 작년에는 뭐 한 영업이익이 한 80억도 안 됐어요. 2019년에. 이렇게 갔어요. 예. 오르비텍이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관련된 회사들이 또 상장을 하죠. 예. 그러니까 아마 오르비텍도 이제 그게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또 이 SD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더믹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매출이 이렇게 좀 떨어질 것 같더니 더 올라가죠. 그걸 이제 오르비텍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넵툰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 게임 회사가 상장하면서 넵툰도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지분 소유도 1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예요. 다 비슷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먹는데 그 상장 일정이 좀 지금 나올랑 말랑하죠. 예, 잡히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종목을 얘기해 봤는데요. 이 5종목이 바이 원풍물산 그리고 미래 ING 그리고 대성헬텍, KPTU, 오르비텍 이렇게 5종목인데 다음 주에 이 5종목 중에 한 종목은 최소한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다 가지는 않겠죠. 여기서 뭐 몇 종목만 갈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열매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서 한 종목이 갈지 5종목이 갈지는 저도 몰라요. 이건 이제 배팅의 영역이에요. 안 가면 다음 주로 미뤄지거나 뭐 다다음 주로 미뤄지겠죠. 이건 이제 그 배팅의 영역이에요. 배팅. 우리가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투기라고 그랬죠. 투기는 배팅을 잘해야 돼요. 배팅을 못한 사람은 다음 주도 굶어야 돼요. 저 역시도 배팅을 했겠죠. 네, 잘 배팅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린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좀 안전성과 가격 대비 그리고 좀 올라갈 확률이 좀 그동안 봐왔던 것이 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엔 좀 수익이 나서 뭐 저도 보면 뭐 대방어회를 주신다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되셔서 저 커피 한 잔을 사주셔서 저도 그거 얻어먹으려고 뛰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제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말엔 좀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잔치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할 때 좀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알 수가 없죠.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